안녕하십니까. 한참 만에 인사 올립니다. 벌써 일, 월, 화, 수, 목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워낙 제가 지금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좀 다녀오고 한 바람에 인사를 못 드린 겁니다. 오늘이 26일이죠. 방탄청년단이 입국 거부를 당했다. 이것을 두고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거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코리아 패싱 패싱 아는데 이거 정체가 뭐냐, 이거 또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이제 가수 그룹 알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 소년단하고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방탄소년단이 노래하기도 바쁜데 그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트럼프 탄핵을 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 이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청년단이네요. 그런데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전체. 근데 이제 여기서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방미를 취소당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볼 의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동참해 가지고 북한을 손을 봐야 되겠다, 제재를 가한다, 핵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 북한의 모적이다, 북한의 원조를 한다, 혹은 북한하고 거래를 한다, 그럼 그건 뭐냐면 미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적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반미 시위를 거칠게 하거나 그런 전력이 있거나 또 그런 정보가 미국에 전해지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제까닥 미국 입국을 거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미국하고 우호적인 그런 국가들에서도 그 리스트가 전달되면 입국을 거절을 당하기 쉬워요. 또 그런 사람들의 자제가 미국에 있는데 만약에 어떤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그 자제들도 여차하면 추방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슬람 테러리스트, 그럼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는 아니잖아요. 특히나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그런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다 이런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남보다도 미국 사회에서 감시를 더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테러단하고 연계될 수 있고 테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영역권보다도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리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테러할 마음도 없고 테러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겠지만은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바로 체포되고 추방당한다는 것이죠. 리스트에 올라 있을 때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미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제까닥 당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택도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이면서 그야말로 친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누구하고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들 요즘에 입 닫고 있습니다. 함부로 떠들다가는 바로 추방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도 드러내놓고 반미 활동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추방되고 혹은 방미 이래가지고 미국을 방문하는 걸 막고 그 정도만 해도 또 괜찮은데 여차하다 보면은 거래에서부터 재산 이런 것까지 통제당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특히나 이 자위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자제들이 보면 대다수가 미국 가 있어. 뭐 유학을 하는지 거기서 사업을 하는지 아무튼 거기서 뿌리 내리고 많이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참 어렵고 혼란하고 또 한국에서 투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가 불안해서 그렇게 자제들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보냈을까요? 어찌됐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드러나면은
그 미국 가 있는 자제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입을 지금부터는 조용히 닫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코리아 패싱. 왜 코리아 패싱 하느냐, 이거 겉들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사실 기자들이 뭐 코리아 패싱하면 그 내부 의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쓰죠. 못 쓰고는 그냥 부드럽게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패싱 당합니까? 한국이 세계 10위권이고 국력이 그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북한 핵하고 딱 맞닿아 가지고 맞상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한국이 패싱 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패싱을 당해. 왜 그러겠어요? 현재 정권이 패싱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한국 사회 현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같이 의논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정말 위험하다, 저 북한 핵이 어떻다, 뭐 페리벨 그렇게 봐도 한국인들은 천하태평하고 오히려 북한하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원조해야 된다. 오늘도 원조 못 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다 해보세요. 우리 국민 속이 넓고 이 정부 안에도 어떻게 명분을 붙여서라든 저 북한 주민에게 뭐가 퍼줘야 되는데, 뭐 그것이 뭐 북한 주민에 가든 뭐 군부로 들어가든 당 간부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든 그 뒷일은 모르죠.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을 퍼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디 외국에서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토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지 그거.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패싱해야지. 그리고 동맹이다 뭐다 거래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지간에도 믿음 없으면 거래 됩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이 어떤 협동작전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합동작전. 그럼 서로 긴밀하게 작전, 정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태스럽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절단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돌았어요. 북한의 휴민트가 얼마가 제거됐니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국정원이 얼마를 가르쳤니, 이렇게 돼서 힘을 못 쓴다 이 말이 그 뒤로.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조금 뭐 그 개선하려고 얘는 좀 썼겠지요. 그러나 또 미미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한 4년 동안에 이 국정원을 좀 살려보려고 얘는 좀 썼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 국정원 적폐척결한다면서 민간인들 막 가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조사하고 서버 다 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외국 정보기관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한국 국정원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한국의 어떤 정보기관, 뭐 그게 군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래 가능하겠습니까?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방부다 뭐다 뭐 조사한다면서 막 장성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문서 보고 막 일을 할 때, 그때가 뭐 어디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때입니까? 그때도 늘상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기밀이 남아날 게 있겠냐? 우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조사한 사람들이 절대 내가 본 중요 기밀을 누설 안 한다, 그런 법이 없다 하지만은
그게 100% 그렇다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이 또 전력이 정말 저 사람들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닐 때 뭐 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거나 친북활동 전력이 있다거나 옛날에 간첩이나 뭐다 수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을 조사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인지 뭐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야 과연 거기에 기밀 정보가 남아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일으킬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은 외국 시각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뭘 믿고 거래가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쪽 동네만 그렇다면 또 모르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곳곳이 비슷하잖아요. 현실이 아주 저기는 주요 기밀 다루는 곳이니까 저기만큼 아무나 있으면 안 돼. 그래도 그게 됩니까 지금? 오히려 그럴수록 거기 보면 친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하면은 뭘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국민들이 또 그와 같은데 다 박수치고 있다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더더구나 트럼프 정부 그렇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동맹이다 또 미국의 조야에도 친한파도 많습니다. 동맹이다 하지만은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자칫 정모 잘못 넘어간다든지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면 저런 면을 볼 때 여러분 같으면 거래가 가능하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국가적인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한 미국 대사가 안 오고 있어요. 지금쯤은 대사가 부임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나가 있던 대사들이 거의 또 사표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인선해서 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 걸리긴 하는데 이 한국은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렇다면 대사를 빨리 보내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안 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거나 저렇거나 미국 현재 자세는 보면은 한국은 그렇든 저렇든 마이웨이 미국은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는 한국에서 아무리 거기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미국대로 판단대로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가 뭐 한 25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200번 정도 전쟁을 했다 이렇게 기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근세에 말해도 큰 전쟁 미국 빠진 전쟁이 없습니다. 근세 특히 전 세계 전쟁이라고 전쟁은 미국에서 다 도맡아서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은 많이 했어도 본토에서 전쟁을 별로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죠. 뭐 2차 대전 때 일본군에 의해서 진주군 많이 공격받고 이제 이런 정도가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나라 밖에서 했어.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9.11 사건.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죠. 본토가 공격당한 참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또 미국인들은 본토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공격을 안 당해본 나라니까 더하지요. 그리고 미국은 평화롭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란 이름을 입에 안 올려요. 왜? 평화로우니까. 평화로운 나라는 평화 말 안 합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고 그 평화를 이어가는 세력을 용납 안 하겠다. 그 마음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죠. 또 미국 본토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본토이기 때문에 본토를 이어가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것이 미국인은 그 저변 밑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워낙에 이제 침략도 좀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늘 이 평화 이업 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입에서 평화에 그 말은 평화롭지 못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제 평화롭지 못하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단합하고 그만큼 군사력도 강화하고 이제 모든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별로인 것 같고 평화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디 외국에서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토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지 그거.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패싱해야지. 그리고 동맹이다 뭐다 거래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지간에도 믿음 없으면 거래 됩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이 어떤 협동작전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합동작전. 그럼 서로 긴밀하게 작전, 정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태스럽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절단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돌았어요. 북한의 휴민트가 얼마가 제거됐니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국정원이 얼마를 가르쳤니 이렇게 돼서 힘을 못 쓴다 이 말이 그 뒤로.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조금 뭐 그 개선하려고 얘는 좀 썼겠지요. 그러나 또 미미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한 4년 동안에 이 국정원을 좀 살려보려고 얘는 좀 썼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 국정원 적폐척결한다면서 민간인들 막 가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조사하고 서버 다 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외국 정보기관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한국 국정원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한국 어떤 정보기관 뭐 그게 군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래 가능하겠습니까?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방부다 뭐다 뭐 조사한다면서 막 장성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문서 보고 막 일을 할 때 그때가 뭐 어디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때입니까? 그때도 늘상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기밀이 남아날 게 있겠냐? 우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조사한 사람들이 절대 내가 본 중요 기밀을 누설 안 한다. 그런 법이 없다 하지만은 그게 100% 그렇다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이 또 전력이 정말 저 사람들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닐 때 뭐 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거나 하면 그 내부 의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쓰죠. 못 쓰고는 그냥 부드럽게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패싱 당합니까? 한국이 세계 10위권이고 국력이 그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북한 핵하고 딱 맞닿아 가지고 맞상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한국이 패싱 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패싱을 당해. 왜 그러겠어요? 현재 정권이 패싱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한국 사회 현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같이 의논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정말 위험하다, 저 북한 핵이 어떻다, 뭐 페리벨 그렇게 봐도 한국인들은 천하태평하고 오히려 북한하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원조해야 된다. 오늘도 원조 못 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다 해보세요. 우리 국민 속이 넓고 이 정부 안에도 어떻게 명분을 붙여서라든 저 북한 주민에게 뭐가 퍼줘야 되는데, 뭐 그것이 뭐 북한 주민에 가든 뭐 군부로 들어가든 당 간부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든 그 뒷일은 모르죠.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을 퍼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디 외국에서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토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지 그거.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패싱해야지. 그리고 동맹이다 뭐다 거래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지간에도 믿음 없으면 거래 됩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이 어떤 협동작전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합동작전. 그럼 서로 긴밀하게 작전, 정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태스럽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절단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돌았어요. 북한의 휴민트가 얼마가 제거됐니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국정원이 얼마를 가르쳤니. 이렇게 돼서 힘을 그럼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이 어떤 협동작전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합동작전. 그럼 서로 긴밀하게 작전, 정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태스럽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절단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돌았어요. 북한의 휴민트가 얼마가 제거됐니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국정원이 얼마를 가르쳤니. 이렇게 돼서 힘을 못 쓴다 이 말이 그 뒤로. 그런데 이제 이거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조금 뭐 그 개선하려고 얘는 좀 썼겠지요. 그러나 또 미미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한 4년 동안에 이 국정원을 좀 살려보려고 얘는 좀 썼지 않겠냐 싶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 국정원 적폐척결한다면서 민간인들 막 가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조사하고 서버 다 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외국 정보기관에서 볼 때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연 한국 국정원하고 거래를 할 수 있고 한국 어떤 정보기관 뭐 그게 군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래 가능하겠습니까?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방부다 뭐다 뭐 조사한다면서 막 장성들 불러다가 조사하고 문서 보고 막 일을 할 때 그때가 뭐 어디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때입니까? 그때도 늘상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기밀이 남아날 게 있겠냐? 우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조사한 사람들이 절대 내가 본 중요 기밀을 누설 안 한다. 그런 법이 없다 하지만은 그게 100% 그렇다고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그 조사한 사람들이 또 전력이 정말 저 사람들 믿을 만해. 그런 사람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닐 때 뭐 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거나 친북활동 전력이 있다거나 옛날에 간첩이나 뭐다 수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을 조사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인지 뭐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야 과연 거기에 기밀 정보가 남아날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을 일으킬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은
외국 시각에서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코리아 패싱 하느냐, 이거 겉들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사실 기자들이 뭐 코리아 패싱하면 그 내부 의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쓰죠. 못 쓰고는 그냥 부드럽게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이 패싱 당합니까? 한국이 세계 10위권이고 국력이 그래요. 그리고 더더구나 북한 핵하고 딱 맞닿아 가지고 맞상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한국이 패싱 당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중차대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패싱을 당해. 왜 그러겠어요? 현재 정권이 패싱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한국 사회 현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같이 의논할 수 없다 이렇게 인정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정말 위험하다, 저 북한 핵이 어떻다, 뭐 페리벨 그렇게 봐도 한국인들은 천하태평하고 오히려 북한하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가야 된다, 원조해야 된다. 오늘도 원조 못 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많다 해보세요. 우리 국민 속이 넓고 이 정부 안에도 어떻게 명분을 붙여서라든 저 북한 주민에게 뭐가 퍼줘야 되는데, 뭐 그것이 뭐 북한 주민에 가든 뭐 군부로 들어가든 당 간부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든 그 뒷일은 모르죠.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을 퍼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평화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볼 때는 뭐 정상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디 외국에서 보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금 발등에 토끼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지 그거. 그러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패싱해야지. 그리고 동맹이다 뭐다 거래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지간에도 믿음 없으면 거래 됩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이 어떤 협동작전을 같이 하려고 해보세요. 합동작전. 그럼 서로 긴밀하게 작전, 정보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위태스럽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그럼 어떻게 주고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절단났다 이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돌았어요.